안녕하세요. 정엘의 가업승계 정선입니다. 오늘은 법인 돈 10억을 개인화할 때 6.7%의 세금만 내고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법인 잉여금 출구 전략 세미나 때 진행했던 내용입니다. 첫 시간에는 이익소각 유상 감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감액배당, 100억을 배당해도 세금이 없는 감액배당에 대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익 소각이나 이런 감액배당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정관정비에 대한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께서 회사를 경영하는 것에 대해서 궁극적인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회사를 하는 목적은 결국 우리 가족이 또 우리 회사에서 함께 근무하는 임직원들이 회사를 잘 성장시켜서 여기에서 삶의 터전을 만들어서 경제적으로 좀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설립해서 성장시키는 데 집중하다 보면 어느 정도 회사가 이익금이 쌓였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전략적인 엑싯 전략 그리고 지분 정리 이런 부분들이 선행되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언젠가 하게 될 승계, M&A, IPO 이런 부분에서 세금에 대한 부담이 정말 막대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님께서 회사의 지분을 상당 부분 갖고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회사가 이전을 할 때, 자산이 이전이 될 때 굉장히 큰 세부담을 혼자 안으셔야 돼요. 그러나 적정 시점에 이익도 좀 환원을 해놓고 그리고 주주를 지분을 전략적으로 정비를 해 놓으신다면 언젠가 회사가 겪게 될 이런 승계 부분에서 세금을 굉장히 절감할 수도 있고요. 다음 세대의 자산을 넘기는 세금을 미리 선행적으로 아예 없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게 바로 이익 환원입니다. 많이 보신 표일 텐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의 목적은 경제활동을 위한 거고 이윤 추구라고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법인을 설립해서 열심히 영업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돈을 벌어 놓으면 결국은 이 돈은 언젠가는 밖으로 나와야겠죠. 그런데 이 돈을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주주와 임원입니다. 주주는 법인을 설립할 당시에 회사에 자본금을 투자한 사람들이 주주가 되겠죠. 따라서 법인에서 이익을 남기면 배당을 받으셔야 되고 애초에 투자한 주식에 대해서 이 주식을 매각이나 소각을 통해서 이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주들이 회사에서 일할 사람을 뽑게 되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임원이라고 합니다. 이 임원들은 당연히 일을 하니까 퇴직금이나 급여 등의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법인에서 벌어들인 돈을 주주와 임원 그리고 임직원들이 받아갑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대표님들은 임원이면서 주주이신데 주주로서의 이익 실현에 대한 것은 아무래도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뒤로 미루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시더라고요. 급여는 받아가시겠지만 주주로서 배당을 받거나 주식을 매각하거나 소각해서 이익 실현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익숙치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골고루 활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에 쌓인 이 잉여금이 결과적으로 회사의 세법상 가치를 높이고 그러므로 해서 자산이 이전될 때 막대한 세금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법인에서 이렇게 자산이 나올 때는 반드시 법에 정해진 규정대로 나와야 합니다. 임의로 나올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엑싯 전략 중에서 바로 이 자사주 매입, 주주들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주식을 활용한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말 그대로 자기 주식을 자기가 취득하는 거예요. 정혜래 가업승계 주식회사가 있다면 정혜래 가업승계 주식을 정혜래 가업승계 법인이 사들이는 걸 자사주 매입이라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소득세가 2021년 1월 1일부터는 10억 초과 부분까지 생겼습니다. 따라서 소득을 이렇게 다양하게 분산해서 엑시트하는 거는 과거에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해졌습니다. 부자 회사, 가난한 CEO. 가난한 회사, 가난한 CEO. 회사도 어렵고 나도 어렵다. 어느 정도 좀 수긍이 가죠. 그런데 회사는 부자인데 나는 가난하다? 이거는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이런 일이 왜 생길까요? 회사는 잘 되고 있는데 대표님께서 물론 급여는 받으시겠지만 주주로서 이익에 대해서 엑시트하는 것을 하지 않고 회사만 계속 키우실 경우에 회사는 성장을 하고 커져가지만 CEO 본인은 정작 가난한 경우를 저는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회사의 이익금을 계속 쌓아만 두시면 회사는 세법상 높은 기업 가치 때문에 과도한 세부담을 안게 됩니다. 바로 상속이나 기업 승계 시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아마 뉴스를 통해서 세금 때문에 기업을 승계하지 못하고 매각하는 케이스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법인의 잉여금을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개인화할 수 있는 이익소각, 유상 감자에 대해서 심도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사주가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인이 자기 주식을 사들이는 것을 자사주라고 합니다. 물론 사들일 때 모든 주주한테 사들일 수 있죠. 그냥 사들여서 보유하는 것을 우리는 자사주 매입이라고 합니다. 법인이 본인의 주식을 사들이는 겁니다. 일반 자사주의 경우에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어떤 목적이냐? 모든 자본시장에서의 거래는 이익이죠. 법인 입장에서 우리 주식이 더 오를 것 같아서 미리 사놓는 거예요. 혹은 우리가 아주 능력 있는 인재들을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혹은 우리 회사의 인재들을 다른 곳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 회사가 좀 주식을 갖고 있다가 그런 용도로 쓴다는 겁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스톡옵션, 스탁그랜트 이런 것들이 바로 자사주의 목적이겠죠. 자, 이런 과정에서 자사주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주주들이 양도하는 거예요. 양도를 하다 보니 양도세를 납부하면 되고요. 현재 주식 같은 경우는 부동산처럼 6에서 45%, 48%가 아니라 3억 미만까지는 20%, 3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양도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자사주, 일반 자사주가 아닌 바로 소각 목적의 자사주입니다. 제가 한 5, 6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2012년부터 자사주가 허용이 돼서 자사주를 진행하다 보니 대표님께서 법인의 주식을 매각을 하셨고 또 사모님도 주식을 매각을 하셨어요. 그런데 대표님은 설립 당시부터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셔서 취득가가 5,000원이셨고요. 사모님은 저희가 자사주 한 전년도에 대표님으로부터 시가 주당 50만 원의 증여를 받으신 주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사모님은 작년하고 주가가 별로 안 올라서 자사주를 할 때 세금이 거의 없었고 대표님은 차액에 대해서 5,000원인데 지금 50만 원이니까 차액에 대해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10%, 그때는
전체가 다 10%였어요. 10%의 세금을 납부를 하셨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이렇게 증여받은 주식을 매각을 하니까 세금이 없네. 그래서 당시 저희 R&D 센터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요청을 했고 이 부분을 좀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저희 세무법인에서 이렇게 증여 후 자사주, 증여 후 소각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고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이 확인이 돼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부분을 좀 활용을 하게 됐습니다. 자기 주식이라는 것은 법인에서 주식을 매입을 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A라는 회사가 주주가 10%, 30%, 60% 이런 주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법인에서 그 중에 자기 주식을 통해서 이 주주들한테 우리가 주식을 사줄 테니 팔 사람은 팔아라 라고 했는데 팔고 싶은 사람은 팔고 팔기 싫은 사람은 안 팔았겠죠. 그러다 보니 지분이 30%, 60%이 사람들은 이제 안 판 거예요. 근데 10% 주주인 C 주주는 팔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주주 구성이 이렇게 A 주주는 6,000주 변동이 없죠. 그리고 B 주주는 3,000주 변동이 없습니다. C 주주 1,000주가 법인이 이 1,000주를 보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주 구성은 60, 30, 10% 이렇게 변동이 없으나 의결권에 대해서는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배당권도 없습니다. 따라서 의결권에서는 조금 지분이 변경이 됩니다. 이런 자사주는 잘 알고 있는 이런 삼성전자 자사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자사주 같은 경우는 취득 목적과 명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2012년 이후에 그 자사주가 비상장 회사에 허용이 된 다음에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도 자사주가 있는 회사들은 그 주식을 왜 아직까지 갖고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해요. 그래서 현재는 주로 소각 목적의 자사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0년 이내에 부부간 증여가 없었다면 합법적으로 법인 잉여금을 12억까지는 세금 없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배우자 간 증여와 이익 소각을 통해서 이 두 단계 전략을 통해서 할 수 있고요. 물론 모든 회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여건이 맞아야겠죠. 자,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소각 목적의 자사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 그것은 미처분 잉여금이 법인에서 주주나 임원들에게 나올 때 똑같은 10억이 나오는데 실제 내가 받는 돈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법인에서 그렇게 열심히 영업활동을 해서 벌어들인 돈을 우리 주주나 임원이 개인화 할 때는 세금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10억을 급여나 상여로 받으시면 실제 받는 것은 5억 9천, 퇴직금으로 받으시면 7억 9천. 그래도 퇴직금이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종합과세 합산하지도 않고요. 또 배당으로, 주주면 배당으로 받겠죠. 6억 5천. 자기 주식 법인에 팔면 7억 8천. 똑같은 10억이에요. 그리고 산업재산권을 활용한다면 8억 6,200. 자기 주식 소각을 통해서 소각 목적의 자사주를 하신다면 9억 3,200입니다. 즉 6.79%의 세금만 내고 10억을 개인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10억뿐만 아니라 10억은 너무 많은데 세금 내기 싫은데 그러면 6억까지 세금 없습니다. 7억을 하면 1.39%, 12억을 해도 10%가 안 됩니다. 대표님들께도 잘 아시겠지만 법인에서 이익을 개인화할 때 10% 미만 세금 거의 없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대표님께서 주식을 처음에 취득할 때는 5,000원에 취득을 하셨어요. 그리고 대표님께서 주식을 매각하면 그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죠.
그런데 지금 이 주식이 5천원씩 100주 5천만 원인데 지금 현재는 이게 6억 원의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6억 원에 배우자에게 증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는 법인에 매각을 할 때 취득가가 5천만 원이 아니라 남편한테 받을 때 6억 원인 거죠. 그래서 양도를 6억 원에 하니까 배우자가 증여 후 양도를 할 때는 차액이 없는 거죠. 판 돈도 6억, 받은 돈도 6억. 모든 세금은 양도 가격에서 취득가와 이제 경비를 빼주잖아요. 그런데 취득한 금액이 6억이니까 차액이 없습니다. 남편이 팔 때는 현재 가치가 6억이에요. 근데 내가 처음에 취득한 거는 5천 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차액에 대해서 양도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익 소각이 가능한 부분은 상법에 잘 나와 있습니다. 원래는 주식을 소각할 때는 자본금을 감소, 즉 우리가 아는 유상 감자를 통해서 해야 돼요. 그러나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소각 목적의 이익 소각을 한 그런 회사들, 우리은행, 네, 이 경우는 유상 감자를 했네요. 그리고 위메이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여기는 이익 소각을 했네요. 그 재무제표상 똑같습니다. 단지 자본금의 변화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익 소각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한 주의 금액과 주식 수를 곱하면 자본금이 나와야 되는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 수는 줄었는데 액면가나 자본금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죠. 실제로 컨설팅을 했던 사례고요. 자사주 소각이나 또 기타 여러 가지 솔루션을 통해서 법인에서 50억이 나오는데 5억의 세금을 내고 나온 케이스입니다. 보통은 50억이 나오려면 절반이 세금이겠죠. 그러나 연구를 해서 회사에 맞는 솔루션을 적용한다면 얼마든지 세금은 합법적으로 절감이 가능합니다. 물론 절차는 간단하진 않습니다. 대표님들께서 이렇게 법인의 잉여금은 원래부터 주주와 임원들, 회사를 설립하고 그 돈을 벌어들인 사람들의 몫이에요. 그런데 개인화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치가 않으신 것 뿐이죠.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세금을 절세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실제 컨설팅 사례고요. 원래 이 회사가 17억 5천을 개인화하려고 하고 있었고 세금은 한 7억 5천 정도 예상을 했는데 컨설팅을 받음으로 해서 세금은 1억 5천으로 끝났고요. 절감한 세금은 5억 9천이었습니다. 물론 갖가지 이런 솔루션에는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양한 절차를 잘 지켜줘야 되고요. 세무 영역, 법무 영역 이런 영역들을 꼼꼼하게 잘 챙겨주셔야 합니다. 자사주 같은 경우에 이렇게 증여 후 자사주를 하신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주식, 평가, 증여, 그리고 자사주 과정, 뭐 굉장히 보기에도 많은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식 증여는 이제 저희 세무법인에서 진행을 하고 자사주 같은 경우는 법무법인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 과정에서 회사 자체에서 챙길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들은 회사에서 챙겨야 되는데 대표님들이 이런 부분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저와 같은 프로젝트 매니저들한테 의뢰를 해서 안전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17년도에 이제 자사주, 소각 목적 자사주 했던 회사들이고요. 그 회사들이 자본금하고 주식 수랑 곱했을 때 다 안 맞죠. 이 회사들이 보통 한 2, 3년 되면 이렇게 소명 요청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세무 공무원들이 이걸 잘 몰라요. 왜 법인에서 주식을 증여하고 양도하고 했는데 세금을 안 냈지? 지분이 바뀌었는데 왜 양도세 신고를 안 했지? 증권거래세를 안 냈지? 이런 거를 이제 소명을 요청을 해요. 사실은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소각 목적의 자사주 같은 경우는 의제배당이기 때문에 증권거래세나 이런 거를 내지 않습니다. 양도세도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식이 움직였는데 왜 이걸 안 냈지? 이렇게 소명을 요청을 해요. 미처금 잉여금이 엑시트되는 이 소각 목적의 자사주인 경우에 대표님이 주식을 원래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샀기 때문에 언제든지 매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사모님이 주식이 있으면 사모님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식이 없어요. 그래서 대표님이 증여해 줬어요. 그러면 주주가 됐으니까 역시 법인에서 주식을 사들일 때는 누구나 팔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상하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대표님 지분이 60%, 자녀 지분이 20%였어요. 원래 의뢰를 하신 건 뭐였냐면 대표님이 소득이 너무 높아서 가주 배당 작년에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그러면 배당을 받아야 되는데 이미 연봉이 10억이 넘어가니 이 지분을 애들한테 다 넘기고 싶다라고 의뢰를 하신 케이스였고요.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증여세만 지분을 저렇게 대표님 거를 자녀들한테 다 넘기려고 하니까 증여세만 하더라도 꽤 나오더라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2억 6천, 한 자녀당 1억 3천씩 이렇게 의뢰를 하셔서 저희가 좀 더 세금을 줄이면서 원하시는 지분을 맞춰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좀 고민을 해봤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사모님한테도 좀 지분을 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했었고, 자, 보시는 것처럼 최종 지분율은 똑같습니다. 20, 40, 40. 이 당시도 배우자는 증여세가 없었고요. 똑같이 20, 40, 40 이렇게 맞춰드렸어요. 그런데 결과는 너무나 다른 거죠. 일단은 증여세 자체도 4천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효과는 법인에서 15억 원을 인출했다는 거예요. 인출할 때 발생한 세금이 제로입니다. 없습니다. 법인에서 15억이란 돈이 나왔는데 들어간 세금은 없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1인당 4억 5천씩 자금을 만들어줬어요. 4억 5천씩 자금 만들어주려면 증여세가 한 7천 또 나오죠. 자, 총 절감한 세금이 여기에서 4천 그리고 여기에서 증여세를 1인당 7천씩 줄였으니까 1억 4천 그러면은 1억 8천 정도 줄였고 법인에서 15억이 나오려면 반 정도가 세금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7천 정도가 세금이 되겠죠. 총 8억 8천 정도의 세금을 절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분은 똑같은데 절감한 세금이 8억 8천이 된 거예요. 이렇게 소각 목적의 자사주를 활용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6억, 8억, 7억을 세금을 절감해서 뺀다는 것이 아닙니다. 소각 목적의 자사주를 통해서 증여세도 줄일 수 있고요. 법인에서 개인화하는 세금도 줄일 수 있고 이렇게 원하는 지분을 만들므로 해서 추후에 발생하는 소득세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활용이 충분히 가능한데 모든 회사들이 이렇게 자사주로 소각 목적의 자사주로 효과를 볼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회장님 67%, 자녀 11%, 10%, 사모님 12%였습니다. 상담을 의뢰해서 가보니까 특이하게 대표님이 사모님한테 주식을 증여받아서 소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소각 목적의 자사주를 진행을 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요. 회장님 지분이 오히려 올라갑니다. 회장님 지분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회장님 지분이 67에서 69%로 올라가요. 그리고 회장님이 굉장히 자산이 많으셨는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반은 또 상속세로 들어가겠죠. 자사주, 소각 목적의 자사주가 법인에서 돈이 나올 때는 세금을 적게 또는 없게 할 수 있지만 그 행위가 결과적으로 증여세나 상속세를 올리는 행위가 된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떤 컨셉을 절세 컨셉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을 때 그것을 그냥 실행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실행함으로 해서 뒤쪽에 후에 다른 세금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안 하니만 못합니다. 자, 증여 후 이익 소각 해도 괜찮을까요? 괜찮을 수도 있고 괜찮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소각 자체가 세금을 절감해서 법인의 잉여금을 개인화하는 절세 솔루션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세금을 늘리는 행위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중요한 거 배우자 증여 후 이익 소각 이거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자사주를 하다 보니 마침 증여받은 주식에 있어서 세금을 안 내게 된 거예요. 이것은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증여한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국가에서는, 과세당국에서는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증여를 하는 행위, 그리고 그런 모든 행위를 실질이 아닌 단지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한 행위다라고 했을 때 증여 후 이익 소각에 대해서 고운 시선으로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세법이 개정이 됐죠. 2020년 세법 개정안에 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 등을 양도할 때는 필요경비를 계산을 할 때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를 하면 증여자의 당초 취득 가액으로 하겠다. 말이 좀 어렵죠? 무슨 말이냐? 부인이 있고 남편이 있어요. 주식이 원래 아까 5천만 원 어치였는데 설립 당시에는 지금은 6억이 됐어요. 그래서 6억에 증여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원래는 남편이 처음에 자본금 할 때는 5천만 원이었던 주식이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서 얘가 6억이 된 거죠. 그래서 증여를 해줬고 부인은 법인에 6억에 팔았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되면은 판 금액이 6억, 증여 받은 금액도 6억입니다. 그러면 필요 경비를 6억으로 인정을 해줘서 6억에서 6억을 빼주니까 이익이 없죠. 그래서 배당소득세가 0원이에요. 그런데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증여받고 1년 이내에 양도를 하게 되면 취득 가격을 6억으로 보지 않고 바로 이 증여해준 사람의 취득가 5천만 원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이렇게 과세당국에서는 자꾸만 배우자 증여를 해서 이익 소각을 하니까 아 그래? 이렇게 세금을 줄이려고 증여해서 소각을 해? 그러면 우리는 취득가를 6억으로 안 보고 5억으로 보겠어. 이렇게 개정안이 나온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많은 회사들이 이렇게 소각 목적의 자사주를 했어요. 반드시 소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진행을 해보니까 소명을 할 때 그 요구하는 서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서류들을
자사주 소각을 할 때 정말 잘 챙겨놔야 돼요. 저희도 처음에는 다 해서 대표님 서류를 드렸더니 실제 소명 나올 때 대표님이 서류를 잃어버려서 정말 찾느라고 애먹은 적이 있어요. 지금은 원본을 드리지만 저희가 다 스캔을 해놔요. 그래서 스캔본을 그냥 바로 보내드립니다. 최근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가 법무팀이 너무 바빠서 소각 등기만 외부 법무사한테 맡겼어요. 이익 소각을 정말 많이 하는 곳이고 전문이라고 해서. 그런데 서류를 받아보니까 이 소명할 서류들이 상당 부분이 누락이 된 거예요. 여쭤보니까 등기할 때 원본을 다 등기소에 넣은 거죠. 법원에 넣은 거죠. 아, 이것도 열람 다시 해가지고 복사해서 찾아오느라고 애먹었습니다. 업체 대표님한테 다시 말씀드려서 다시 다 이 필요한 자료들을 반드시 보관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마 지금 영상 보시는 대표님 중에서도 이미 이익 소각을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소명에 필요한 자료들을 잘 챙겨놓지 않으시면 2, 3년 후에 소명이 나왔을 때 어떻게 자료를 제출을 하실지 꼭 자사주 관련한 소각 목적의 자사주 관련한 서류들은 정말 잘 보관을 하고 계시고 반드시 소명할 거라고 생각하고 챙겨 놓으셔야 됩니다. 저희가 보통 한 회사에 이렇게 서류가 많아요. 이렇게 서류가 많고 실제 소명 요청하면 다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서류 그리고 조사관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돼요. 이게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내용을 몰라요. 아, 왜 주식이 변동됐는데 이렇게 바뀌었는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없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증여후 이익 소각 해도 괜찮을까요? 네,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우리 이미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증여후 이익 소각을 하기 위해서 증여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증여를 했고 마침 이익 소각을 하게 됐을 때 우연찮게 취득가가 증여가가 되니 세금이 없는 거는 어쩔 수 없죠. 이렇게 이익 소각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들 반드시 정비를 해 놓으시고요. 법인에서 돈이 나올 때는 세금이라는 이슈가 반드시 있습니다. 소득으로 가져올 수도 있고요. 배당으로 가져올 수도 있고 임직원 급여나 상여로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은 다 세금입니다. 그냥 나오는 법은 없어요. 단 계획과 절차, 방법에 따라서 세금의 부담은 정말 천지차예요. 제가 해보면서 놀라는 게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연구하면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만큼의 대가는 세금으로 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익 실현에 대한 계획과 관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10년간 100개 회사에 승계를 도와드리면서 절감한 세금이 500억이 넘습니다. 그러나 단 한 건도 문제된 케이스가 없어요. 그 이유는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검증을 하고 많은 세무사님들 또 국세청에서 오랫동안 조사를 했던 세무사님들 같이 국세청의 시각으로 또 한 번 보고 검토를 하고 안전하게 진행을 하기 때문입니다. 대표님도 이렇게 절세를 할 때는요. 꼭 국세청의 시각으로 보셔야 돼요. 어떻게 볼까? 내가 국세청 조사관이라면 어떻게 볼까? 이런 부분 반드시 확인하셔서 안전하게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의 안전한 잉여금 출구 전략을 원하신다면 상담 예약을 영상 하단에 링크를 통해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상담 신청하시면 제가 연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꼭 영상 하단에 링크를 누르고 상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